이번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감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합니다. 재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 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직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법 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 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입니다. 곧 사법 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보도자료를 산자부보다 14분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소관 문제도 아닌 것을 조 수석이 먼저 발표를 한 셈입니다. 공직기강 회의를 문제 삼아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생활까지 조사했던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본인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운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사법농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 수석은 이른바 패북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하기도 바쁠 텐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아니라 민정수석 해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는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입니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은 승객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즉각 폐기해야만 합니다. 청와대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더욱더 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